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실 고입니다. 오늘은 물리학 1에 나오는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에 쓴 자료는 아래 링크에 다 있으니까 먼저 학습지를 출력해서 준비를 한 다음 수업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자성체의 종류를 알고 자성체가 활용되는 예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저 밑에 보이는 그림은 뭐로 보입니까? 여기 보면 둥그런 것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뭔가, 여기 보면 중요한 뭔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차츰 배우는데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쓰이는 하드디스크입니다. 자, 이것들이 어떻게 오늘 쓰이게 되는지 그 재료면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배울 때 이미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뭘까요? 액체 자석입니다. 자,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정말 멋진 모양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건 어떻게 만든 걸까요? 이 밑에 바로 자석이 있으면 이렇게 예술적인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알다시피 자석 주변에다가 우리가 세부치나 이런 것들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붙죠. 만일 우리가 밑에 부분을 N극이라고 놓는다면 우리 자석을 갖고 놀아보면 NS가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못이 와서 달라붙는다는 것은 N하고 반대극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가 S극, N극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세부치가 와서 붙는다면 여기도 S가 되고 N이 되는데 만일 이 N극과 N극은 또 밀어내니까 최대한 이쪽으로 벌어지겠죠. 그래서 예술적인 모양이 아래 액체인 경우에 이게 액체 방울이라면 더 모양이 빌리는 그 자체가 잘 나타나겠죠. 액체 자석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밑에 보면 자석으로 보이죠. 근데 공중에 떠 있는 물체가 보이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뜰까요? 우리 차츰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반자성을 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차츰 뒤에 가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건 뭘까요? 개구리가 공중에서 떠 있습니다. 오른쪽은 뭘까요? 여기 보면 보이죠? 여기에서 우리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자, 읽어보면은 우리 왼쪽에는 살아있는 개구리고 오른쪽에는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물방울이 있어요. 물방울이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밀어내는 성질에 의해서 공중에 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흔하게 볼 수 있죠. 자석 주변에 쇳가루들이 막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여기 밑에 자석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스테플러에 보면 알갱이들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붙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 어떤 것들은 자석을 갖다 대면 잘 붙는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눈에 보기 어려울 때도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는데 여기다 외부에서 자기장을 한번 걸어줘 봅니다. 자기장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지점에서 우리 가운데 그림을 잘 살펴보세요. 이런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저번에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했죠?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나요? 여기다 나침반을 대보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약속은 나침반을 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 나침반의 N극, 이것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죠.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두 번째, 작은 N극을 놔보자. 작은 N극을 놨을 때 움직이는 방향이다 보면 되죠. 근데 사실은 작은 N극을 놓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NS는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가상적으로 놓으면 여기다 N극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왼쪽에 N극은 밀고 오른쪽에 S극은 이걸 당기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안쪽을 잘 살펴보면은
N극이 있는데 여기가 S가 왔죠? 왜냐하면 땡기니까. 그럼 여기 N이 되죠? 자, 이쪽이 보면 S가 되고 N극,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한 어떤 자석을 놨을 때 이 자석을 놨다가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자기장의 방향이 일정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처음에는 우리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크게 뚜렷한 성질이 없어 보이는데 외부에 자기장을 가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걸 치워버렸을 때도 그 자기장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강자성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표적인 예로 철, 니켈, 코발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하고 이 안에 원자라는 알갱이라고 봤을 때 이것들의 방향을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배울 때 우리 이런 것을 했었죠. 자, N극이 있고 반은 S극이라 했을 때 이 주변에 자기장의 방향을 알려면 N극을 놓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N극을 놓으면 이렇게 딸려가겠죠. 물론 여기다 N극 놓으면 요 N극은 세게 밀고 요 S극은 약하게 당기니까 결국은 전체는 효과는 이거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겉으로 봤을 때는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석은 N극과 S극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이 안쪽에서 보면은 이 자기장의 방향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고 나감이 없는데, 자, 이 안쪽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보면은 NSS로 가지만 SSN 쪽으로 이렇게 선이 보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가운데 그림을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NSS로 외부 자기장이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안쪽에 있는 원자인 경우에는 요게 N이 되니까 NSS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자기장이 이 원자라는 알갱이 내부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원자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하고 외부에서 가한 자기장의 방향이 일치하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원자의 자기장의 방향이 일치한다.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자성체가 지니는 특징인데 이런 성질이 오래 유지되는 것이 바로 강자성체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자성을 강하게 띠려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원자들의 배열이 전부 같은 방향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부터 가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강하니까 자성이 특정한 방향으로 강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강자성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물질인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크게 특정한 방향에 뚜렷한 성질이 없는데 이때 외부 자기장을 가했는데 놀랍게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났는데 S가 돼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게 돼서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갖게 되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자석들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들쑥날쑥해서 특정한 방향성을 띠지 않죠. 자, 이래 되면 자성이 약해지겠죠. 거기에 우리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은 이런 걸 우리는 상자성체다 이래 말합니다. 상자성체. 파라마그네티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자석의 효과가 바로 사라지고, 물론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이 안쪽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거의 나란하게 되죠. 근데 자석을 치워버리면은 이 효과가 금방 사라져서 굉장히 약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예로 종이나 뭐 알루미늄, 산소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보통은 보면은 강한 자석 주변에 뭐 쇠붙이라든가 클립을 넣는다든가 뭐 쇠가루를 놓으면 강하게 배열되죠. 근데 여러분들 종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뭐 다른 우리 종이 타고난 재 같은 데다가 한번 대보세요. 혹시 대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쇠붙이만 붙이지 말고 우리 강한 뭐 네오디뮴 자석을 써서 한번 대보면은 매우 다양한 성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르게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자, 우리 상자성체의 우리 원자들의 어떤 자기장의 방향, 자성의 방향을 본다면은 그냥 자석을 대고 나서는 때는 살짝의 어떤 붙는 효과가 있지만은 치워버리면 금방 자기장의 방향이 원자의 어떤 자기장의 방향이 특정 방향을 띠지 않기 때문에 자성이 거의 약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래서 우리 자성체의 종류를 이렇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 특정한 방향으로 한쪽으로 강하다면은 이거는 강한 자성체가 되겠죠. 근데 어떤 것들은 보면은 이쪽 방향과 저쪽 방향, 반대 방향의 세기가 비슷해서 뭐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질이 없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쪽 방향은 센데 반대쪽은 약해가지고 전체 효과가 약간 아래쪽을 띌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고, 우리 아까 상자성체를 보았듯이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그냥 들쑥날쑥해서 전체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성체를 본다면은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강자성체, 상자성체,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어떤 물질은 놀랍게도 N극을 댔는데 여기 보면 N극이 오고 S가 됐죠. S극 옆에 보면 S가 오니까 이게 서로 밀리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N극을 갖다 대면 N극이 만들어지고 S극을 갖다 대면 이 원자 주변에서 S가 만들어져서 밀리는 성질을 띠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외부 자기장의 방향의 반대로 우리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 안쪽에서는 거꾸로 되는 거 맞죠? 안쪽에서는 일조로 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말했듯이 N극에서 S극에서 NSS로 자기력선이 나갔을 때 이 안쪽에서는 어떻습니까? N극에서 밖에서는 나가서 S로 가지만 이 안쪽에서는 거꾸로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S에서 N으로 이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 원자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와 자화가 돼서 자성을 띄어서 뭔가 밀리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물이나 우리 아까 물, 수소, 초전도체도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이따 이거 보면 알겠지만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는다든가 보통은 자석이 무겁기 때문에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놓으면은 뭔가 밀어내는 성질이 뜨어서 그 위에 뜨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발견자 이름을 따서 마이스너 효과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N극을 갖다 대면 N극이 만들어져서 밀어내는 성질을 띠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반자성이라 말합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개구리가 뜯는 것도 이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강한 자석 위에다가 여기 초전도체를 놓으면 완전히 떠버리죠. 이런 것들이 반자성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앞에서 마이스너라는 우리 과학자 이름을 말했는데, 자, 여기 보면 매우 낮은 온도의 그 자석에다가 여기 매우 낮은 온도 상태에서 초전도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 위쪽이 N극이고 S극이라면 여기 밑에 N극이 만들어져서 이쪽도 N극이 만들어져서 공중에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상태에서는 우리 초전도체라는 것은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보통 초전도체라는데, 전기저항이 0이 되기 전에는 자기장이 보통 물질 내부를 침투하는데, 우리가 초전도 상태에 들어가 보면 이 들어갔던 자기장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밀어내는 성질을 띠게 되는데, 이런 효과를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 1933년에 마이스나 오셴펠트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반발되는 어떤 밀어내는 성질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뭘까요? 여기 액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쑥 내려가 있죠. 쑥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액체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 자, 물에다 색깔을 탔겠죠. 자, 근데 이게 아까 우리 봤듯이 물은 반자성을 띠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밑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자석이 들어있는데 요 물은 요거에 반자성을 띠어서 밀리가겠죠. 그래서 물이 온복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저번에 앞선 시간에서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동심원상으로. 자, 여기서도 동심원상으로 오른나사의 법칙으로 만들어지겠죠. 이 전체 효과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동심원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된다. 이거 우리 저번에 전자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오늘 주제가 바로 뭡니까? 자성체에는 우리 아까 뭐가 있었죠?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 다음에 반자성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했는데, 자, 그러면 원자들이 어떤 물질은 자성을 띠고 어떤 물질은 자성을 띠지 않는데, 우리 아까 좀 전에 본 코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겠죠? 핵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양성자라고 생각하고 이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돈다는 사실은 우리는 전자의 이동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인 건 알죠. 처음에 우리 애초에 약속할 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 우리는 전류의 방향으로 잡았죠. 전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플러스 전하는 고체 같은 데서 이동하지 않고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자는 부호가 반대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면 실제는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이래 흐르는 거와 똑같죠.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오른나사의 법칙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죠. 마치 전류가 이래 흐르면 요 밑이 N극이 되는 거죠. 오른나사의 법칙을.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N극이 된다 했죠. 그래서 핵 주변에 이렇게 전자만 돌아도 이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니까 여기가 N극이 되고 S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만 돌아도 우리는 그것이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에서 어떻게 전체적인 자석이 나타날까요? 바로 이거죠. 핵 주변에 전자가 돌다 보면 이 전자가 궤도 운동하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점은 우리 마치 태양 주변에 수성, 금성,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듯이 마치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공전하는 것처럼 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 태양 주변에, 태양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자전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원자핵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돌고 있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도는 것처럼 전자도 보면은 전자 자체도 지구가 자전하듯이 전자 자체도 뭔가 도는 성질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전자의 어떤 돌아가는 스핀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는 위쪽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반대로 돈다고 생각하면 뭔가 자기장의 성분이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원자핵 자체도 보면 어떻습니까? 플러스 정지를 띠고 있는데 이것이 돈다는 것은 그 자체 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자기장을 생각해 본다면 원자의 입장에서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것, 이것들이 아까 우리 설명했는 거라 볼 수 있고, 하나는 원자핵 자체가 도는 이 원자핵의 회전에 의한 스핀을 보통 회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전자가 돌 때 이쪽으로 도느냐 반대쪽으로 도느냐, 사실은 도는 거와 조금은 다른 의미지만은 약간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자핵 자체의 스핀, 전자의 스핀, 그 다음에 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 궤도에 의한 자기장, 이 세 가지가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자성이 생기는 근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점, 핵 주변의 전자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한 개 돌 때와 두 개 돌 때 자기장의 세기는 어떨까요? 전자가 하나가 돌 때하고 두 개가 돌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셀까요?
두 개가 더 셀 거겠죠. 근데 놀랍게도 두 개인 데보다 홀수계가 더 세다. 전자가 두 개 되면은 하나는 위쪽으로 돈다면 하나는 반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뭔가 자기장을 좀 약하게 만드는 면에 있어서 오히려 홀수계가 더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면 정말 멋진 과학자가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초전도 현상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좋은 무리를 개척한 사람이라 보면은 우리는 캐멀린과 온네스라는 분을 들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것을 했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공기를 액체로 만들기 매우 어렵죠. 매우 온도가 낮아지면 되겠죠. 수소도 액체로 만들기 어려워요.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액체 헬륨이죠. 놀랍게도 이분이 액체 헬륨의 온도를 거의 4.2 켈빈 정도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수은을 넣어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 4.2 켈빈이라면 뭐 말인지 알죠? 우리 저 앞에서 배울 때 절대 온도는 뭐라고 배웠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뭐 하는 거 같죠? 여기다가 273.15, 뒤에 거는 치우더라도 273을 더한 건데,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이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요즘 온도가 뭐 예를 들어 27도씨 돼 간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절대 온도로 치면 27 더하기 273 더하면 300켈빈 정도 되죠. 자, 실온 상태는 매우 뜨거운 상태죠. 자, 근데 이걸 영하 한 269도, 4켈빈 정도로 만들었을 때 여기다가 수온의 저항을 재보니까 놀랍게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4.2 켈빈 주변으로 전기장이 완전히 0이 되는 걸 살펴봤어요. 이 수온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바로 이때 전기장이 완전히 0이 되는 상태를 초전도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물질이 초전도 상태가 됐을 때 전류가 이래 흘렀다면은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 그래서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되죠. 자, 우리 초전도체가 매우 낮은 온도, 우리 초기에는 영하 269도씨쯤에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이때가 아까 1910 몇 년도였죠? 얼마였죠? 1911년쯤인가 그렇죠. 여기 논문이 여기 있으니까. 자, 근데 1911년도쯤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수온을 가지고 대상으로 오늘날은 얼마일까요? 2015년만 하더라도 200켈빈 정도를 됐죠. 그래서 이게 실온 상태로만 간다면은 저온을 만드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오늘 걸 한번 보세요. 작년 10월 달 건데 2020년 10월쯤에 이제 나온 것인데 얼마 정도에서 만들었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5도씨에서 15도씨보다 낮은 데서도 초전도 현상이 가능하다고 이분이 알아냈어요. 여기 나오죠? 이분 왼쪽 그림입니다. 근데 이때 기압은 매우 높았어요. 여기 보면은 평소 기압의 260만 배 정도인데 온도는 15도씨 정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우리 아까 말했듯이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든가 또는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놨을 때 뜨는 현상, 자기장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해서 완전 반자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했죠. 바로 초전도체가 대표적인 완전 반자성을 띈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니까 정말 실온 상태에서 초전도 현상이 만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주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성체를 이용한 것들의 예를 잠깐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돈에도 보면은 여기 숫자 부분에 여기 자석을 갖다 대면 당겨오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그 MRI 찍을 때 여기 보면은 액체 자석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스피커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스피커가 뭐였습니까? 우리 좌석 위에가 있는데 여기에 음성 코일을 놓는다 했죠. 음성 코일에 이렇게 음성 코일에서 여기서 앰프에서 오는 신호가 있고요. 마이크에서 가는 신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앰프에서만 오면은 전류가 예를 들어 이렇게 흘렀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사람 목소리 신호를 보면은 막 이런 목소리 가죠?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이루어져.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요 밑이 N극이 돼서 밀어내죠. 그 다음에 요럴 때 밀어내면은 요 밑에 부분은 반대가 돼서 여기 S가 되고 N이 되겠죠. 붙겠죠. 그러면서 덜먹덜먹 아래 위로 떨려서 막이 진동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만 놓는 것보다 여기다 액체를 집어넣으면은 좀 더 덜 움직이겠죠. 그러면 뭔가 좀 더 약간은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피커 출력을 좀 더 미세하게 할 때는 이렇게 액체 자석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카드에 보면은 자기띠가 있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고무자석 같은 거는 우리 너무 잘 쓰고 있죠. 우리 아까 바로 첫 번째 화면에서 보여준 거, 이게 바로 뭘까요? 하드디스크입니다.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다 자석을 갖다 대면 고장나죠. 사실은 여기 보면은 여기 작은 부분들이 자석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강한 자기장으로 여기 배열만 바꾸면은 우리 나중에 0과 1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자성체가 입혀져 있다. 강자성체가 입혀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은 우리 자성체 종류는 뭐가 있었죠?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성의 근원은 뭐였습니까? 핵 주변의 전자의 궤도 운동, 그 다음에 핵 자체에 돌아가는 스핀, 전자 자체의 스핀, 이 세 가지가 모든 어떤 자성을 띠게 되는데, 원자들마다 전부 그 구조가 좀 다르니까 자성의 성질이 다르겠죠.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보면은 자석에 붙여놓았던 알루미늄 클립도 있고 하나는 자석에 붙여놓은 철 클립이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자석을 갖다 댔는데 알루미늄 클립은 띄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따로 있죠. 그럼 우리는 이런 자석을 강자성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자, 근데 나번은 어떻습니까? 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성이 오래 유지돼서 붙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자성체라 말할 수 있나요? 강자성체다 이래 말할 수 있죠. 우리 철, 니켈, 코발트 같은 경우가 있죠. 지금 나를 잘 보면은 이 세부치가 그냥 보통은 잘 안 붙는데 여기가 N극이고 S일 때 요 옆에가 붙는다는 말은 여기가 N이 돼서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화됐다 또는 자화됐다. 자성을 띠고 있다 이래 말해도 좋겠죠. 그래서 답은 뭘까요? 너무 쉽죠. 바로 이거죠. 자, 다음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학습지에 보면 번호에 맞춰 나갔습니다. 자, 요거 원래 우리 졸업생들이 바로 수능 문제 요 문제를 치고 나갔죠. 자, 여기 보면은 쇠못을 여기 갖다 놨는데 여기에 클립이 달라붙는구나. 그러면 철못은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겠죠. 잘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는데도 오랫동안 그 자성이 유지되니까 무슨 자성체라 말할 수 있나요? 강자성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우리 저번에 전류의 코일에 의한 자기장을 배울 때 오른손을 감아 쥐어보면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아지면 여기가 N극이 된다 했죠? 자, 그러면 N극이 되는데 여기 못이 있다가 붙는다는 말은 이쪽이 N극인데 여기가 S가 되고 이쪽이 N극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겨왔겠죠. 자, 그러면 철못의 끝은 무슨 극을 띨까요? 이거 아니죠. 이제 방금 봤듯이. 자, 그리고 여기 클립이 달라붙는다는 것은 뭔가요? 자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바로 뭘까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해보고 나서 도전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요 실험 결과를 잘 살펴보면 A라는 물질을 가져가니까 밀려갔어. 그 다음에 B를 가니까 당겨왔다는 말이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자석과 A 사이는 어떤 힘이 작용하나요? 밀리는 힘,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죠. 자, A는 어떤 물질인가요? 밀려갔으니까 뭘까요? 반자성체라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는 뭘까요? 자, 당겨왔다는 말이죠. 자,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쪽이 N극이고 S극이라 해봐요. 자, 어떤 물질을 갖다 댔는데 이게 당겨왔다 생각해봐요. 무엇을 예를 든다면 여기가 바로 뭘까요? S가 되겠죠. 여기가 뭘까요? N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봅시다. 자, 우리 자석을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에 하나의 자석을 생각해 봐요. N극, S극. 자, 이 주변에 자기장은 여기다 N극을 놓으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죠. 여기다 N극 놓으면, 여기 N극 놓으면 요 S는 땡기고 요 N극은 아주 머니까 약하게 밀겠죠. 전체 효과는 일로 가죠. 자,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N에서 나갔어. N에서 나갔어. S로 가는데, N에서 나갔어. S로 간다. 자, 가는데 사실은 겉으로 봐서는 N극에서 나가지만 사실은 이 안쪽에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면 없다. 자, 그 대신 여기서 잘 보면은 겉에서는 N에서 나가서 S로 가지만 이 자석 안쪽에서는 S에서 N 방향으로 여기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외부 자기장을 보면은 여기 자석이 있으니까 외부 자기장은 이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색깔을 잠깐만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붙는 물질을 살펴보면은 여기가 S가 되고 N이 되니까 자, 이 안에서는 자기력선이 어떻습니까? 이 파란색의 물체에서는 못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이쪽에 세부치 안에서는 파란색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아까 바깥에서 놓은 잠깐만요. 자, 원래 이 밖에 있는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거는 이쪽이었는데 이 달라붙는 물질에서도 자기장의 방향이 외부 자기장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하고 여기 와서 붙는 물질의 자기장의 그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따라서 뭘까요? 우리는 5번이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시 우리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고 필요한 우리 PPT 자료도 우리 여기 아래 링크에 가면 그대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으니까 마음껏 쓰도록 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